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대리석 바닥이 오후 햇살에 반짝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손님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는 민서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근무로 인해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지만 손님들을 맞이할 때만큼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민서가 능숙하게 인사말을 건네며 체크인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병원비와 동생의 대학 등록금,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3시쯤 호텔 입구로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서 뒷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5세의 재현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곧게 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수십 년간 사업계를 주름잡아온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이미 여러 차례 이 호텔을 방문한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그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오자 민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펜트하우스 스위트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고 프런트 데스크 앞에 머물렀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서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서라고 합니다. 민서 씨. 재현이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나요? 네, 3년째입니다. 민서는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네임택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호텔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민서의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에 깃든 피로와 걱정스러운 표정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규정상 근무 중에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서 물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말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톤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잠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재현은 프런트 데스크에 팔꿈치를 살짝 올리며 민서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서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민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직원에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재현 같은 유명한 사업가가 자신 같은 평범한 호텔 직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 무거운 짐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온 그의 경험으로는 민서의 성실함과 인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 씨, 재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민서 씨에게서는 그런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민서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어본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민서 씨가 원한다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민서는 재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은 기회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민서 씨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퇴근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현 같은 거물급 인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있나요? 민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재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민서 씨의 성실함에 감명받았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 민서 씨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이런 제안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눈빛에서는 진실함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현재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오늘 8시에 퇴근합니다. 재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민서 씨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녁 8시 민서는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평상시 입던 유니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재현이 그녀를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무 곳이나 괜찮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재현은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민서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가 나온 후 재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오늘 갑작스럽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를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민서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재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재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고
그 결과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죠. 민서는 재현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숫자와 계약서가 더 편했거든요. 재현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민서는 재현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이런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서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현이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는 너무 놀라서 커피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결혼 제안입니다. 재현이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갑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입니다.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맞습니다. 50살의 나이 차이가 있죠. 재현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 상태도 완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민서는 재현의 솔직함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불리한 조건들까지 털어놓으면서 결혼을 제안하는 걸까요? 그럼 왜? 민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왜 결혼을 제안하느냐고요? 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 씨에게서 진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요? 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씨께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서 씨의 가족 문제, 빚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돈 때문에 결혼하라는 제안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대신 저는 민서 씨에게서 따뜻함을 얻고 싶습니다. 재현이 이어갔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 해줄 동반자 말입니다. 물론 부부로서의 의무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서 씨가 편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민서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결혼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입니다. 재현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서 씨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재현은 민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안에 대한 성의입니다. 재현이 건넨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봉투를 다시 내밀려 했지만 재현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세요. 민서 씨 어머니의 병원비에 보태시라고요. 제안을 거절하신다 해도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오늘 회사에서 야근했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그녀는 네, 좀 늦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그리고 빚을 생각하면 이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민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마침내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민서입니다. 네, 민서 씨. 답을 정하셨나요?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재현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서 씨.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재현의 사업 동료들과 몇몇 친척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서 쪽에서는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호텔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민서야,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 민서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민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서는 재현의 조카인 현우를 마주쳤습니다. 40대 초반의 현우는 재현의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민서를 보는 그의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가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젊으실 줄은 몰랐네요. 민서는 현우의 말투에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호텔 지배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시선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 반, 의심 반이라는 것을 민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재현을 보자 민서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품이 있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재현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봅시다. 결혼 반지를 끼우는 순간 민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서는 재현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저택은 민서가 지금까지 살았던 작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각 방마다 딸린 욕실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민서 씨의 집입니다. 재현이 저택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민서에게 이 모든 화려함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디서 지내면 될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층에 있는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제 방과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재현의 배려 깊은 말에 민서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기에는 서로가 너무 낯설었으니까요. 첫날 저녁 넓은 식당에서 둘만의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가정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민서는 긴장해서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입맛에 맞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재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회사 일로 인한 전화들이었는데 재현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는 그런 재현을 보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이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세요. 민서가 이해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재현이 떠난 후 민서는 혼자서 거대한 저택에 남겨졌습니다.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은 집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혼자 앉아 있으니 마치 황금 세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 민서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호텔 스위트룸보다도 더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민서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서 인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렇게 민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민서와 재현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아침 7시에 회사로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고 민서는 넓은 저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가정부 김 여사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민서는 무언가 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더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청소나 정리 정도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부인, 그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 여사가 민서가 거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재현이 들어오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민서가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이 취소되어서요.
재현이 넥타이를 풀며 답했습니다. 민서 씨는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책도 읽고 정원도 둘러보고요. 민서의 대답에는 생기가 부족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결혼 전보다 오히려 더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모든 게 좋습니다. 민서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재현은 그녀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 씨, 재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조금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바쁘시고 저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때로는 호텔에서 일할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재현은 민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니요.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재현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에만 신경 쓰느라 민서 씨를 소홀히 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니까요. 민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 재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부터 재현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오려고 노력했고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일에만 매달려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재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시간 있어요. 민서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외식하러 갈까요? 민서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민서는 재현의 노력을 고맙게 여겼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시간을 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고 공통 관심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평소에 뭘 하는 걸 좋아하세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장르의 책을 읽으시나요? 로맨스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이요. 민서의 대답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책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재현은 민서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반대로 민서는 재현이 억지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려 한다는 느낌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억지로 저에게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요? 재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의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서재에 앉아서 민서와의 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민서만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외로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서에게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늦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간단히 아침을 먹고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재현이 정원으로 나가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재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서는 재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민서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이 차이와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재현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도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낮에는 혼자 저택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과 씨름해야 했거든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민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머니는 민서의 기분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심심해서요. 민서가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니? 민서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선뜻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저에게도 잘해주시고. 민서가 말을 이어갔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우리가 돈 때문에 널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당뇨 치료비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동생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얻은 안정감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는 예전보다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업무에 대한 전화와 메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재현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았어요. 민서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 전보다 오히려 더 우울해 보이는 그녀를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서 씨, 재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민서는 재현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민서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삶이 처음이라서 제가 민서 씨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민서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문제는 제가
아직 이 모든 것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재현은 민서의 대답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는 있었지만 정서적인 만족은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재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일할 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하니까 공허해요. 재현은 민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일에서 보람을 찾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민서 씨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정말요? 민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네. 민서 씨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재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재현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며 민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서 씨,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호텔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뻤거든요. 민서가 생각해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 재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어떨까요? 제가 후원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민서는 재현의 제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곳들인가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그리고 노숙자 쉼터 같은 곳들입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민서 씨의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재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민서가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민서의 밝은 표정을 보니 자신도 기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봅시다. 제가 연락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서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재현과 함께 그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작은 고아원으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그곳에 가기 전 우연히 재현의 서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에 오래된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졌고 민서는 그것을 주우려다가 펼쳐진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재현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미소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부인이신가? 민서가 중얼거리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서 씨, 뭘 보고 계신가요? 민서는 깜짝 놀라서 사진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실수로. 재현은 민서가 보고 있던 사진을 확인하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사진이군요. 죄송합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아서. 민서가 당황하며 사진첩을 닫으려 했지만 재현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민서 씨께도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였어요. 재현이 사진첩을 받아들고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첫 번째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민서는 재현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안팎으로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재현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민서는 재현의 목소리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를 느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재현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피했습니다. 민서는 재현의 고백을 들으며 그가 왜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이 안전한 관계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민서가 물음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재현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왜 민서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느냐고요? 재현이 사진을 다시 사진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민서 씨를 만나면서 재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를 만나면서 어떠셨어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서 씨의 순수함과 따뜻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는 재현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는데 재현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진을 사랑했던 것처럼 민서 씨를 사랑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재현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민서는 재현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점과 불안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모습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민서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돈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회장님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복잡한 감정이요? 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아서요.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회장님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외롭고 상처받고 따뜻함을 원하는. 민서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진솔한 소통이었습니다. 민서 씨, 재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서 씨와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입니다.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현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회장님이 집에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재현이 민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진심으로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서로를 알아가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과거를 민서와 공유했고 민서는 그런 재현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내일 고아원에 같이 가봅시다.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민서 씨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시면 제가 왜 그 일에 마음을 쓰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의 다른 면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와 재현은 함께 사랑의 집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현은 민서에게 이 고아원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고아원은 제가 10년 전부터 후원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재현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금 혜택 때문이었는데 직접 가보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직접 가보게 되신 거예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수진과 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죠. 재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보면 특별한 감정이 들어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재현 이사님 오셨군요. 그리고 이분이 부인이시군요. 원장 선생님이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민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두 사람을 고아원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공부하는 교실, 그리고 놀이방까지 모든 곳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보실까요? 원장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놀이방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각자의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본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밝게 인사하자 아이들도 수줍게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특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예뻐요. 고마워. 너도 정말 예쁘구나. 이름이 뭐야? 민서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물었습니다. 하늘이에요.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하늘이와 다른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며 재현은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민서의 모습에서 진정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정말 아이들과 잘 어울리시는군요. 원장 선생님이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재현이 민서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민서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기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언니, 또 올 거예요? 하늘이가 민서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 약속해. 민서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는 길에 재현이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요. 그런데요?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특히 하늘이 같은 경우는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관심과 애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 씨, 정말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으세요? 네, 정말로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서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민서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민서 씨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민서가 재현을 불렀습니다. 네. 고아원을 후원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주고 싶었나 봅니다. 수진과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관심을 쏟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서는 재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선활동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회장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민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마음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민서 씨, 재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서는 재현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재현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재현도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서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민서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서 씨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재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순수해서 좋아요.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서 씨, 우리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이 결혼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아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일주일에 3번씩 사랑의 집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재현과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하루 일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재현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거실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조금 복잡해서요. 재현이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재현의 기색이 단순히 피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 달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민서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서에게만큼은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사실 재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현우 씨가요? 민서는 결혼식에서 만난 재현의 조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어요. 금액이 상당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재현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동시에 회사의 임원이기도 한 현우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서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형이 일찍 돌아가셔서 재현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건가 싶어서요. 민서는 재현의 말에서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현우를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서가 재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재현은 민서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서 씨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았을 텐데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네요. 저도 회장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민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재현은 민서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일방적으로 민서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서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 씨, 재현이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팀이 되었네요. 네.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서는 재현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재현도 요즘에는 민서의 봉사활동에 가끔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을 보면 언제나 밝게 달려나와 반겼습니다. 재현 할아버지, 민서 언니, 하늘이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늘이 오늘도 예쁘구나. 재현이 하늘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재현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며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진중한 그가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저 그림 그렸어요. 하늘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세 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언니랑 할아버지랑 저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하늘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와 재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재현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고아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원장 선생님이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추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현이 민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민서 씨는 아이들과 정말 잘 어울리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재현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재현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부인께서 와주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민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진정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해보고 싶어요. 민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오늘 하늘이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따뜻했어요.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재현이 고백했습니다. 민서 씨와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민서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이제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민서 씨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사랑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